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울산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차가 수소차 경쟁력 향상에 나서자 울산시도 생산과 공급, 활용을 아우르는 수소 생태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글로벌 빅2를 노리는 현대차 그룹이 트럼프 집권 이후를 대비해 미국에 집중된 수출선을 동남아와 중동도로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이 5년째 혼수 상태로 입원하면서 밀린 병원비가 6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울산 지역의 행사와 축제는 크게 늘었지만 주민 참여율은 오히려 큰 폭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는 전기차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수소차 경쟁력이 생각보다 높고 이 수소의 산업적인 가치도 높다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울산시도 생산부터 공급과 활용까지 아우르는 이 수소 생태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유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대자동차가 7년 만에 새 수소 컨셉카를 공개하고 내년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넥소보다 최대 주행거리가 50km 늘어났고 동력 성능도 크게 좋아졌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하고 안전한 수소자동차가 여러분들의 편안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수소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수소차를 일상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은 수소차 보급이 뒤처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전기차는 60만 대,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170만 대를 넘어섰지만 수소차는 4만 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상황은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후지경제연구소는 2025년에 10조 원 수준인 수소 이동수단 시장이 5년 뒤에는 51조 원대로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고, 특히 8.7%대에 불과하던 수소버스와 트럭의 비중이 34.1%로 4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충전 시간과 배터리 무게 때문에 전기차 전환이 어려운 대형 차량의 친환경화는 수소가 가장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수소 전기차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도 곧 준비하겠지만 밴을 만들고 그다음에 트럭도 준비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수소차 보급을 뒷받침할 수소의 생산과 유통, 공급의 문제는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수소를 만들어서 운송해서 보관해가지고 활용하는 데까지 걸리는 모든 산업을 현대차가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전국 최초로 수소 시범 도시를 만든 울산시가 수소 생태계 구축에도 나서는 이유입니다. 새로운 에너지가 자리 잡으려면 새로운 환경이 조성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류 부분의 친환경차 기술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고, 그리고 수소를 생활 전반에 활용하는 청정 수소 에너지 선도 도시 울산의 입지도 한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 울산시는 한 발 앞선 새로운 에너지 환경 구축으로 새 시장을 개척하고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현대차가 미국으로 집중된 수출선을 다변화하는 등 트럼프 집권 이후 대응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전기차 생산량을 조절하는 동시에 인도와 베트남, 중동 지역으로의 수출을 늘리는 쪽으로 중장기 전략 수정에 착수했습니다. 이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가 10조 원을 들여 완공한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메타플랜트입니다. 내년 초 준공에 앞서 지난달 아이오닉5 최초 생산 기념식을 갖고 시험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차는 이곳에서 연간 전기차 30만 대를 생산해 북미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었는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보편 관세 부과와 함께 미국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가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현대차의 기존 미국 수출 물량에 보편 관세 10%가 부과되면 2조 7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내년 초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미국 현지화 전략과 신흥시장 다변화 전략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3세계, 인도도 앞으로 커질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동남아 또는 남미라든지 이런 지역,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새로운 지역을 얼마큼 개척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업계 선두주자 테슬라가 내년 상반기 중저가 모델 2를 4년 만에 출시하는 것도 현대차에겐 큰 부담입니다.
현대차가 올해 상반기 사상 처음으로 미국 내 전기차 점유율 10%를 돌파했는데 테슬라가 트럼프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다시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현대차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은 6조 4천억 원으로 영업이익만으로 볼 때 글로벌 2위인 폭스바겐을 이미 넘어선 상황에서 미국발 대형 암초를 만난 겁니다. 트럼프의 재등판으로 현대 기아차의 글로벌 빅2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현대차가 미국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산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울산의 한 병원이 뇌출혈로 쓰러진 중국인을 인도적 차원에서 치료를 해왔는데요. 5년 넘게 이어진 혼수 상태로 치료비가 6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받을 길은 막막하다고 합니다. 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 혼수 상태로 입원해 있는 중국인 A씨. 지난 2019년 9월 한 농가에서 일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119 구급차에 실려 이송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한 지 9일 만이었습니다. 이 병원에 입원한 지 5년 넘는 시간이 흐르는 사이 병원비는 6억 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문제는 A씨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 취업 중에 쓰러진 데다 현재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1차적 책임 있는 가족은 연락이 끊겼고 중국 영사관도 손을 놓으면서 병원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환자를 저희들이 방치를 한다든지 어떤 발생이 되면 국가 분쟁 사태의 부분도 발생할 수가 있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지역사회에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일에 선뜻 나서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역 의료기관에서 이런 환자들을 사실은 받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도적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도. 어떤 건강보험제도라든지 지역보험제도 다 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등록이라든지 불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사실 제도적 마련이 조금 미비한 것은 맞습니다. 울산시는 중국 영사관에 다시 협조를 구하는 한편 외교부와 보건복지부에도 해결책 마련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쓰러진 환자를 외면할 수 없어 치료에 나섰지만 손쓸 방법 없이 병원 손해만 누적되는 상황. 외국인 주민과 함께 불법 체류자도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인도적 치료를 지원할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창래입니다. 최근 들어 울산 지역의 행사와 축제는 크게 늘었지만 주민 참여는 오히려 줄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의 대규모 지역 축제는 2019년 20개에서 올해는 36개로 80%가 늘었지만 주민 참여율은 2019년 42.6%에서 올해 15.4%로 크게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행사와 축제 예산에 대한 사전 심사와 사후 평가를 통해 낭비 요소를 없애고 또 주민 참여 확대 방안을 찾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배를 원료로 한 고급 증류주가 개발됐습니다. 술 한 병 만드는데 배 6개가 사용되는데 재배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김건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추석 때 배 과수원입니다. 수확을 앞둔 배가 가지마다 매달렸습니다. 배는 명절용으로 인기가 높지만 추석이 지나면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 저온으로 저장하거나 주로 가공용으로 판매됐습니다. 다른 과일보다 명절 의존도가 커서 추석 이후에는 거래량이 70-80%나 감소하고 도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1,100원 정도 하락합니다. 추석 명절이 지나고 나면 비상품과에 대한 그 제품 소비가 급격히 떨어지다 보니까 버리는 일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해서 굉장히 농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내 한 벤처 기업이 배를 활용해 고급 증류주를 개발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세척한 배를 갈아 즙으로 만들어 발효시킨 뒤 증류 과정을 거쳐 배 증류주를 만들고 숙성고에 넣어 황금색의 증류주를 만들어냅니다.
한 달 숙성에 3, 4년 숙성된 맛을 내는 업체만의 특허 기술로 3개월 만에 10년간 숙성시킨 풍미와 색깔이 만들어집니다. 해외의 방식으로 술들을 많이 만들어 왔었는데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재료와 우리나라의 기술과 우리나라의 방식으로 술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00ml 한 병에 배 6개가 들어가 배 재배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해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지원 사업을 농식품 가공 산업이 활성화되면 농산물의 활용도를 높여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합천군이 잘못된 계약으로 한 해 지방세 수입과 맞먹는 300억 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습니다. 호텔 시행사와 맺은 협약에 불리한 조항이 있었는데 이 시행사가 대출을 받은 돈을 가지고 잠적을 하면서 이 합천군이 이를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천 영상 테마파크 호텔 시행자가 공사 대금으로 메리츠 정권에 대출받은 금액은 550억 원. 메리츠 정권은 시행자의 횡령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을 합천군에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고 합천군은 채무가 없다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재판부가 합천군의 책임이라고 판결한 금액은 원금 288억 원에다 이자까지 310억 원가량. 군의 연간 지방세 수입액 350억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금액인데 합천군은 청사 건립기금으로 갚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로 변제를 해야 될지 일단은 서울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행의소에서 이제 이게 확정됐을 때 변제를 해야 될지 저희가 이제 변호사 자문을 통해 가지고 판결의 핵심 근거는 합천군과 시행자가 맺은 실취협약 44조.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주무관청이 대주단의 손해를 상계 또는 공제 없이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합천군은 실취협약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유불리를 거꾸로 설명했습니다. 당시 군의회 회의록입니다. 합천군의 주무과장은 44조를 사업 시행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사업 시행자가 성실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라며 합천군의 손해배상 가능성은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합천군이 실제로 이 불리한 조항에 대해 당시 법적 검토를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특히 수백억 원대의 사업을 하면서 사고에 대비한 조항은 실시협약이나 업무협약 그 어느 곳에도 담지 않았습니다. 합천 호텔 사건은 전임 군수 때 시작은 했지만 착공식은 이번 군수 때 착공식을 했습니다. 책임 소재는 반드시 밝혀야 하겠습니다.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합천은 소송 패소로 합천군이 비폭탄을 떠안게 됐다며 당장 군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수습책을 밝히라고 합천군에 요구했습니다. 그 사기꾼이라는 작자는 10년형 선고받았고 로비 환자도 구속 수감됐는데 공무원들은 이 부분 책임이 없습니까? 저는 국민들이 다들 책임을 묻고 있고. 합천군은 자금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할 의무가 있는 대리금융기관의 과실도 적지 않다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합천군의회가 지난해 6월 이번 사건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지만 감사 결과는 1년이 넘도록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과 천창수 교육감이 지난달 직무 수행 평가 조사에서 모두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직무 수행 평가에서 김두겸 시장은 전북, 경기, 전남에 이어 4위, 천창수 교육감은 전남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주민생활 만족도 조사에서는 울산은 대전과 경기에 이어 3위에 올랐습니다. 울산시 체육회가 어제 지난 전국체전에 활약한 울산 선수단의 해단식을 열었습니다. 전국체전에서 활약한 선수와 학생 체육 종목 육성 학교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해단식에서는 선수단 표창과 공로패 수여 등의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금메달 43개를 목표로 했던 울산 선수단은 2년 전 울산체전 이후 가장 많은 56개의 금메달을 따내며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내일 수능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 교통 대책이 추진됩니다. 울산시는 시험장 주변에 교통소통 요원을 배치해 수험생 차량 우선 통행을 유도하고 또 시험장 차량 통제와 주차 기회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험장을 오가는 버스에 시험장 운행 표지를 붙이고 듣기 평가 시간 차량 소음 통제와 항공기 기차 운영도 조정할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외국인 주민 지원을 위해 경제와 안전, 인권 등 5개 분야 세부 시행 계획을 세우고 76억 7,800만 원을 투입합니다. 울산시는 외국인 주민 정책이 중앙부처 주도에 유입해서 지방자치단체 정착과 사회 통합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산에서는 시와 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울산시 외국인 주민 지원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B&K 금융그룹이 어제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맨발 걷기 길 900m와 그늘막 재개장식을 열었습니다. B&K는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모두 1억 원을 들여 태화강 국가정원 내 900m 규모의 황토길을 보수해 이번에 재개장했으며 또 걷는 도중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6개 지점에 파라솔 형태의 대형 그늘막도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려던 10대들이 지역 CCTV 관제센터에 덜미를 잡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울주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그제 새벽 1시쯤 울주군 범서읍 구영 일대에서 남성 4명의 주차된 건설 장비와 승용차의 문을 강제로 여는 모습을 포착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 관제센터는 CCTV로 추적한 동선을 출동한 경찰에게 전달해 신속한 검거를 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울주군 온산읍 고려 아연 온산 재련소에서 폭발 사고가 나 작업자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변전 설비 점검 도중 전기 시설 이상으로 폭발이 난 것으로 보고 공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니던 회사의 기술을 활용해 새 회사를 차린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영업비밀 사용 금지와 반납 결정을 내렸습니다. 울산지법 민사 22부는 한 화학업체가 전 대표이사와 기술연구 담당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원료 배합 기술은 해당 업체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완성한 것으로 다른 업체에 노출될 경우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예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은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오전까지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또 오늘 곳곳으로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때가 있겠습니다. 주위에 날아갈 물건은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수능 당일인 내일 한파 걱정은 없겠지만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다행히 고사장 입실 시간에는 하늘이 흐리기만 하겠고요. 밤부터 비가 시작돼서 퇴실 시간까지도 영향을 주진 않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적게는 5, 많게는 20mm 정도입니다. 오늘 동남권 하늘은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지만 어제보단 덜합니다. 현재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올라와 있는 지역들이 많은데요. 울산은 현재 기온 13도를 보이고 있고 낮 기온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에 포항은 12도에서 18도, 부산은 15도에서 21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약간씩 높게 일겠고요. 또 울산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면서 큰 추위는 없겠고요. 다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5도까지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울산 중구 아이돌봄 지원센터에서는 아이 돌보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2개월 이하 영아 돌봄 서비스가 가능한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는 워크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노동과 관련된 좋은 영상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